소설을 쓸 때는 뭐 다 힘들죠. 창작의 고통. 예. 근데 그게 참 소설가가 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별로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네. 제가 가끔 텔레비에 보면은 영화 배우들 있잖아요. 네. 배우들이 영화 개봉 직전에 이런 뭐인데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맞아요. 뭐 끝내주는 사연이 있더라고요. 뭐 에피소드 겨울에 많잖아요. 영하 몇 도에 뭐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맞아. 동상에 걸리고 뭐 이런 소설을 가는 데 그때 상대 배우가 담요도 버줬던 사연 뭐 이런 거 예, 얘기하면서 괜히 토하고 뭐,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와이어 타다가 토했다 뭐 소설가는 그런 드라마틱한 게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그러니까. 집에서 따뜻한 집에 있잖아요. 노트북 앞에 뭐 있고 네, 뭐 노트북을 부셨다 독자 이런 것도 들거나 뭐 그런 없고 거밖에 없더라고. 그런 것도 없어서 뭐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지금보다 어려웠을 때는 아무래도 신인 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쓸 무렵에는 그때가 4월 1일이었는데 마감이 4월 30일이었어요. 30일이었는데 4월 1일에 그 누가 저한테 그 마감이 있다고 알려주고 와. 그걸 한번 응모해 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해야 이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15일간을요? 15일간을 와. 집에 틀어박혀서 지금 마감까지는 30일 남은 거죠. 네, 그렇죠. 30일 한 달 남았는데 네. 보름 정도를 막 미친 듯이 썼어요. 네. 근데 머리를 안 감았다는 게 여기서 네. 중요해요. 네. 머리를 안 감았어요. 머리를 왠지 어. 그때는 머리를 감거나 이렇게 이 뭐 소설을 이렇게 쓰는 동안에 잊어버릴 것 같아. 샤워를 하면 뭔가가 이렇게 주술적으로 볼 때 씻겨져 이게 내려갈 것 틀려서 같은 나요. 느낌. 왜 우리 시험 볼 때도 머리 감지 네. 말고 가라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때 한 15일 정도를 이렇게 폭풍처럼 쓰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때는 좀 절박하기도 했어요. 이거 뭐 빨리 이렇게 소설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되기도 했고 네. 또 상금도 좀 노려야 됐고 노려야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썼던 저희 부모님이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울도 안 보고. 네, 그렇죠. 제 부모님이랑 저랑 이제 복층 구조의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 근데 엄마랑 좀 그때 뭐 여러 가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네. 돈 못 버는 자식들은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설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도 했어요. 소설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화해를. 괜히 가서 잘못했다 가식적인 그러고 화해, 일단. 가식적인 화해라도 뭐 어.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좀 할 일이 있으니까 제발 하겠다 나한테 그러고. 와서 잔소리하지 말아라. 네, 어쨌든 좀 뭘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보름 동안 그렇게 썼던 때가 있어요. 글쎄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소설가로서의 인생을 바꾼 뭐 이런 건 없었는데 네. 이 얘기는 제가 뭐 잘 하진 않는 얘기인데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직업 군인이셨죠. 네. 네. 그 아버지는 그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종으로 군인이 되셨는데 이게 뭐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장교가 부족하니까 사병들 중에서 간단한 시험을 쳐가지고 맞아. 장교가 되는 거예요. 육사 같은 걸 가지 않고 네. 그리고 간부 후보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간부가 장교가 돼서 중령까지인가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되자마자 또 월남전도 가고 막 그런 어머.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제가 ROTC로 학군 장교가 되는 게 꿈이셨어요. 그걸 꼭 보고 싶어 하셨어요. 당신은 대학도 못 가셨고 그리고 말하자면 갑종 장교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반 사병에서 갔지만 내 아들이 제대로 좀, 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ROTC 대학생만 할 수 있는 어. 이런 거를 좀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그걸 했어요. 군대도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했었는데 3학년에 1년 차라고 했을 때 고생하잖아요. 뭐 추영성 이런 거 그렇죠. 땡기고 맞아요. 저는 그걸 하기 싫어서 학교에 7시에 와서 동아리 방에 들어온 다음에 네. 후배들 보고 밥을 갖고 오라 그래서 밥을 식판을 갖고 올라오라 그래요. 학생회관에. ROTC가요? 네, 그 ROTC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날은 돌아다니다가 괜히 선배 만나면 맞아요. 경례해야 그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아리 방에 7시에 들어와서 와. 애들 보고 밥 사오라고 그러고 밥 먹고는 밤 늦게 야음을 틈타서 집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선배들이 김영환은 왜 안 보이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여간 1년 차 때 고생을 좀 하고 2년 차를 한 학기를 하고 그리고 전방 입소를 한번 하면은 이제 한 학기 대충 굴르면 임관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네. 지금 같은 딱 그 7월쯤 됐을 때 전방 입소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연세대학교 백양로를 걸어서 내려오는데요. 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전방 입소도 가기 싫었고 날도 더웠는데 그랬던 데다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펼쳐지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ROTC는 제대하기 전에 보통 취직을 해요, 대기업에. 취직이 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취직이 되고 그럼 거기서 9 to 5의 삶을 살아가고 뭐 이런 게 쫙 떠올랐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로 그만뒀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되게 몇 분 안에 빡 내리거든요. 연세대학교 백양로를 걸어 내려오다가 그냥 학군단에 이 길은 가서 내 길이 그만뒀어요. 아니야. 네. 그래서 학군단에 가서 그만두고 전방일소를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뒤집혔죠. 근데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동기들이 특히 이제 ROTC 그렇죠. 동기들은 지금도 그 동기 모임을 하면 저는 같이 임관을 못했지만 저보고 나오라고 연락하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저를 설득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아깝다고. 내 인생은 이쪽이 아닌 것 같다고. 정말 그래서 딱 그만두고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진짜 집은 나왔죠. 집을 나와가지고 동아리 방에서도 살았어요. 동아리 방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겠네요. 저는 뭐 거기 침낭이면 뭐 다 있었어요. 거기 동아리 방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동아리 방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임관만 해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네. 근데 안 했어요. 그거조차도 원래 부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대학만 가라. 뭐 그다음에 취직만 해라. 그래. 그다음에 뭐 취직한 다음에 뭐 결혼만 해라. 뭐. 애만 낳아라. 저는 어려서부터 소설을만 읽었기 때문에 다양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었어요. 인생에. 그래서 부모들의 그런 뻔한 내러티브에 솔직히 마음은 아팠지만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마음은 아팠지만 거절을 했고 안 되겠다로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됐죠. 우리 나중에는 그냥 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야 군대 이제 갔죠. 대학원으로 진학했죠. 그리고 대학원 갔을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작가가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때 아마 그걸 그만두지 않았으면 작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럼 지금은 아버님은 뭐라고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글을 써서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바로 등단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문에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맞아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지한테 관련해서 제가 좀 감동적인 얘기가 좀 몇 개 있는데 그때 제가 담배를 많이 피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 있다 이런 거 쓰던 시절인데 누가 내 책상을 매일 치워주면 내가 참 훌륭한 작가가 될 텐데 왜냐하면 책상이 더럽다는 이유로 일을 안 해요. 책상을 치워야지 하면서 내가 어지러운 여기도 건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책상이 어지러우니까 그냥 인터넷 하다가 뭐 물건 사고 있고 이런 분들 많은데 저도 책상이 어지럽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제가 거기 사는 동안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동안에는 책상을 매일 아침 치워주시고 재떨이를 비워주셨어요. 재떨이를 매일 깨끗하게 물로. 아버지도 담배를 피셨어요? 아버지도 피시죠. 같이. 근데 저는 아버지 재떨이를 비워드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아버지 매일 올라와서 재떨이를 이렇게 비우고 물로 씻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담배 피고. 또 피고. 그럼 또 누군가 또 치워주겠지. 그리고 자면은 또 아버지가 와서 또 다 치워주고. 그럼 또 아침에 글 쓰고. 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좀 집안이 좀 특이한데요. 쓸데없는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요. 힐링 캠프가 돼가는 것 같은 그건 느낌인데. 괜찮아요. 근데 저희 집안이 좀 특이한 게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중에 뭐 둘째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로 그런데 그 7남매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7남매 중에 대학 교육을 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그 7남매가 전부 시집장가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들 딸을 낳았잖아요. 그 조카들이 많겠죠. 조카들이 그러니까 저의 사촌들이 있겠죠. 네. 저희 사촌도 제 동생까지 포함해서 한 명도 대학을 못 갔어요. 저희 가문에서는 대학을 간 게 제가 유일해요. 와. 대학에 간 것도 제가 유일한데 신문에도 나고 이러니까 그 뒤에는 자랑스러워하셨죠. 뭔가 이거는 아버지는 문학은 좋아하는 분이 아니셨지만 뭔가 이거는 뭐 좀 쓸만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책의 운명이 있다 그러죠. 책이 나가면 책은 책의 운명대로 이렇게 커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책의 운명이 저자 예측과 달라서 크게 불행해진 작가들도 많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썼는데 뭐 그 책이 100만 부가 나간다던가. 그래서 제가 그런 작가 한 분을 알아요. 네. 진짜 그냥 심심해서 그냥 썼는데. 그냥 책 소설도 아니고 원래 소설가인데 소설도 아니고 그냥 무슨 뭐 그냥 학술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하나 썼는데 그게 막 100만 부가 팔렸대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제대로 소설을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여의도에 너무나 근사한 작업실을 마련한 거예요. 바다 강이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한강이 딱 내려다 네. 보이는. 그리고 마호가니 책상에 어머. 한 줄도 못 썼대요. 그 뒤로. 그분 지금까지 소설을 못 쓰고 있어요. 그건 작가의 인생에 닥쳐온 어떤 불행이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뭐 집필실이 너무 좋으면 글을 못 쓴다는 것은 작가들이 이제 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집필실이 너무 좋으면 쓰려는 작가에게 부담을 줘요. 이렇게 좋은 데니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그렇죠. 들였는데. 이걸 또 유지하려면. 예,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제가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뉴욕의 상당히 유명한 작가들도 그런 작업실을 마련한 뒤에 어떤 작업실 징크스에 빠져가지고 못 쓰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타겟책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웃긴데 뉴욕에 너무너무 후진 호텔에 가서 쓰는 거예요. 막 다 쓰러져가는 그런. 여관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작은 호텔 방을 아예 그냥 빌려가지고 와. 브루클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자기 집은 막 휘황찬란한데 맞아. 거기 막 앉아가 노트북으로 쓰는 노출한데 거예요. 앉아가지고 막 벌레 네.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냄새 나고. 나보코프는 그 여러분 인덱스 카드 있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롤리타 쓴 사람. 네. 이 인덱스 카드에 소설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쓰니까 한 장이 금방 끝나잖아요. 좀 쓰면 금방 끝나고. 나보코프가 제일 좋아했던 그 글 쓰는 장소는 차 뒷자리. 그래서 주차된 차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롤리타, 롤리타, 롤리타. 롤리타 이런 걸 쓰고 롤리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나보코프는 원래 뭐 사전도 되게 좋아했고 단어나 어휘에 관심이 많은 작가였잖아요. 그런 작가는 인덱스 카드에 썼다는 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작가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뭐 그런 거는 참 안 좋죠. 하여튼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너무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갑자기 겪는 것도 좋지 않고 또는 이 작품은 정말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경우 예를 들면 위대한 개츠비가 그렇거든요. 네.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가 정말 대성공을 거둘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고 네. 또 그 전에 데뷔작이 성공했기 때문에 뭐 소설을 어디서 썼냐면은 뭐 카프리 있죠. 카프리, 로마 이런 데 가서 쓰고 그때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요. 이태리 카프리 섬 거기. 네, 편집자한테 뭐 다 쓰면 초고는 우편으로 보내고 교정지는 카프리로 보내 막 이러고 전보로 연락 취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잘 안 팔리면서 작가로서는 확 꺾였죠. 잘 팔리지도 않았고 자기가 예상했던 것만큼 열광적인 반응이 살아생전에 없었기 때문에 네. 크게 좌절한 거죠. 그들은 뭐 알코올 중독에 뭐 부인은 미치고 뭐 결국 부인은 뭐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불타서 죽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네. 대부분의 책들이 고른 그 뭐 판매량과 그다음에 뭐 이렇다 할 베스트셀러 없이 고른 판매량과 꾸준한 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딱 하나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쓴 소설 중에 아랑은회라는 소설을 저는 되게 재밌게 썼는데요. 네. 사람들이 뭐 전설의 고향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좀 많은 분들이 안 보는 게 좀 아쉬워요. 그건 또 뭐 이미 나온 책이니까 예, 예, 뭐 피츠제럴드처럼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건 기대하셔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 아랑은회는 읽다 보면 되게 재밌고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밀양에 뭐 그래서 아랑이 죽고 뭐 신관 사또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김영하가 미쳤나 그러고 안 사고 그냥 지나간 분들이 많은데 재밌는데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습작하던 때 이제 같이 문학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어느 날 좀 필이 꽂혀가지고 시를 좀 써갖고 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등단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가까운 쓰레기통에 빨리 버리고 아무한테도 시를 쓴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 보인대요. 그냥 소설만 쓰는 걸로. 소설로만 쓰는 걸로. 그리고 그 뒤로는 의욕이 꺾여서 지금까지 시를 안 쓰고 있는데 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친구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아이, 그럼요. 제가 그런 상처가 있어서 나중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에서 선생할 때도 애들끼리 합평을 안 시켰어요. 괜히 학생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상처 주고받아갖고 맞아. 좋을 게 없어요. 서로 평가하고 이러는 거 별로. 예, 예, 예. 그리고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예, 학생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데 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나를 공격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 갚으면 해야죠. 빈정상해가지고 당연하죠. 걔 소설의 사소한 흠도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걸 금지시켰어요. 저랑 수업할 때는 저만 말할 수 있게 학생들의 흠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상처를 안 받아도
자기들끼리 그치. 얘기하면 되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못하게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꿈을 갖고 있는 장르는 희곡입니다. 희곡.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좀 희곡을 써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극 참 재밌잖아요. 그죠? 네. 이 영화는 웬만큼 잘 만들어서는 참 재밌지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연극은 웬만큼 못 만들어도 꽤 재밌어요. 앞에서 그냥 사람이 움직이니까요. 그치. 그리고 영화를 할 때는 참 편안한 마음으로 뭐야 뭐 팝콘도 먹고 이럴 수 있지만 연극할 때 볼 때는- 팝콘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 그렇지. 미안하잖아요. 여기서 맞아. 팝콘 먹으면서 뭐 스마트폰하고 미안해요. 연극이라는 것은 그런 힘이 있어요. 앞에 있는 배우가 자신의 에너지를 맞아요. 바로 쏘잖아요. 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연극이야말로 뭐 저는 극영화라는 것, 장편 영화라는 것 이런 것은 형식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극은 오래 살아남을 것 같고요. 또 연극원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 한예종에 연극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꼭 연극을 한번 시간이 되면 써보고 희곡을 싶어요. 한번. 네. 그걸 또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